오늘은 뭐 아시는 분도 많은데 제가 요거를 어 템플레이트를 이용해서 오파를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가 뭐 매번 그 폼을 작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요거를 잠깐 지난주도 아니다. 한 며칠 전에 여기를 보시면 그 저희 홈 스탠다드 뭐 커머셜 빌딩, 홈 스탠다드 콘도 바잉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 로그인을 하면 이 템플레이트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 오피스 전체에다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거가 저만 개인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사무실 사람들이면 다 같이 이렇게 쓸 수 있게 이렇게 해놨어요. 아, 이제 접속이 좀 되나 보다. 아까 막 접속이 안 돼가지고 빵으로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사무실에 그 인터넷 라인이 그 벨 라인이 있고 로저스 라인이 있는데 벨 라인이 좀 빠른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템플레이트를 이미 만들어 놓은 템플레이트가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하우스 오파를 하려고 하면 이 폼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아주 기본적인 폼이 처음에 들어가야 되는 게 한 다섯 개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나중에 뭐 또 더 있어요. 무슨 뭐 중간에 이 상황이 바뀌면서 엄맨드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나중에 뭐 그 우리 핀트랙 때문에 돈 여기다가 보고를 해야 된다든지 뭐 그거 상관없이 기본적인 거를 제가 여기다 넣어놨어요. 템플레이트 그 트랜잭션 템플레이트예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내가 지금 리스팅이 뭐가 있나? 없을 것 같은데 마이 리스팅 마이 리스팅은 없어. 나는 리스팅이 없어. 그러면 어, 음 제가 오늘은 뭐 커머셜 뭐 건물을 하나 산다 라는 전제 하에 이거를 가지고 템플레이트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빨리 뭐 쓸데없이 시간 낭비 없이 이게 프린트가 안 되는구나. 뭐 그럼 구태여 프린트를 안 해도 되게 지금 내가 이게 우리 지금 프린터는 벨라인에 연결돼 있어서 이 상태에서 프린트를 하려면 프린트가 또 안 돼. 그게 문제네. 그러면 차라리 프린트를 PDF로 해서 아니다. 다른 데로 하면 되겠다. See more. 이게 어디야? 이거는 HP 레이저젯. 오프라인 상태다. 이것도 뭐야? 아이씨, PDF로 그냥 저장해. 제가 이거를 하나의 샘플로 오늘 해서 다운로드에다가 해서 그냥 커머셜을 저장을 했어.
그러면 커머셜 다운로드해서 PDF로 내가 이제 이런 식으로 된 거를 하나 이제 오파를 쓰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뭐 쓸데없이 이것저것 안 하고 최대한 빨리 시간을 아껴가면서 할 것인가. 이제 그게 오늘의 주제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처음에 오늘은 뭐 시간이 내가 보니까 11시에 또 뭐 누보 콘도라고 있어요. 누보 콘도인데 그게 옥빌인데 옥빌이 요새 잘 나가요. 옥빌의 그 렌탈이 거의 지금 다운타운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가격은 뭐 사실 한 30% 싸. 그러니까 실제로 렌탈 인컴은 뭐 그쪽이 훨씬 더 높은 거죠. 그 레이쇼는. 그래서 앞으로 뭐 그게 지금 다운타운이 약간 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뭐 물론 그런 게 있겠지만 이제 저쪽 웨스트 쪽이 굉장히 요새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 누보 어저께 우리가 이메일 전체 이메일로 보냈는데 그거를 등록한 거를 좀 이따가 11시부터는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빨리 1시간 만에 이거를 빨리 끝내려고 그래요. 1시간 만에 오파를 다 쓰는 거예요. 크레이트 트랜잭션을 우리가 누르죠. 여기서 트랜드 누르면 지금 방금 한 샘플이 예를 들어서 250 셰퍼드 에비뉴 뭐 웨스트다 이거예요. 템플레이트 여기서 지정을 할 수 있어요. 템플레이트는 그래 그 커머셜 빌딩. 오케이, 이거 커머셜 빌딩을 사는 게 비즈니스가 아니라 그러면 여기 커머셜 빌딩 임포트 데이터. 임포트 데이터는 우리가 그 MLS를 우리 넘버를 알고 있죠. 여기에 지금 MLS 넘버를 넣으면 바로 거기에서 데이터를 끌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커머셜 프로퍼티 MLS 넘버는 C4777833 Add me as a cooperating salesperson. 그렇지. 위자드는 좀 이상하더라고 나는. 그래서 위자드는 안 쓰고 import data failed region no record found. 아이씨 이것도 왜 이래? 왔는데 C477833. 이게 없어져 버렸나? 아니지. 여기 있으니까 여기 나오겠지? 맞는데? 왜 failed라고 나오지? 액티브 한 거, 지금 액티브 한 거잖아. 이게 지금 for sale인데? 오늘 날짜로 지금 for sale인데? 라스트 업데이트. 익스파이어가 됐네. 오 마이 갓. 아이씨, 그럼 이거 안 돼. 죄송합니다. close, cancel. 그 다음에 다시. 음, 99 셰퍼드 이스트. 야, 이게 3.4밀리언이야? 이걸 한번 해볼까? 이거 언제까지야? 오케이. 그럼 이걸 해보죠. 이거를. 죄송합니다. 잠깐 시간이 좀 지체됐네.
오케이. 그러면은 제가 이거를 바꿔서 다른 걸로 해볼게요. 자, create transaction. 이제 그럼 스피드업을 해서 얘가 지금 99 셰퍼드 위치는 되게 좋네. 셰퍼드 애비뉴 이스트. 셰퍼드 쪽에는 기본적으로 조닝이 C6라고 해서 뭐 그런 걸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미 커머셜 뭐 오피스 같은 걸 할 수 있고, 템플레이트는 커머셜 빌딩, 임포트 토론토, 커머셜, 그 다음에 C 483505024 위절드 안 하고. 이거 되네. 아까 그 익스파이어 돼가지고 안 되는 거를 바보같이 계속했네. 크리에이트 트랜잭션 이렇게 하면 이제 하나의 내가 오파를 할 수 있는 그거 하나의 이제 폴더를 만든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폴더. 자, 그러면은 난 여기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 다시 일로 나가. 그러면 이제 여기에 봐가면 이제 일종의 폴더가 하나 생긴 거예요. 99 셰퍼드 애비뉴 이스트라는 폴더가 하나 생겼어요. 그러면 이미 내가 아까 여기에서 그 템플레이트가 이렇게 쭉 여러 개를 제가 그 전에 이미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새로 뭐 매번 할 때마다 이거를 뭐 어떤 뭐 801 뭐 이걸 뭐 또 뭐 APS 이걸 계속 애드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템플레이트에서 바로 끌어오기 때문에 그냥 아까 그거 지정만 하면 이미 여기에 우리가 템플레이트에 만들어 놓은 것이 여기 다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매번 안 해도 된다. 여기 처음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똑같이 저랑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create template라는 데를 들어가면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이만큼이. 이게 제가 만들었는데 이게 제가 만든 거지만 이게 전체 오피스 전체에서 볼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각 다 보실 수 있어요. 이거를. 그래서 한번 나중에 요거 끝나고 한번 웹폼에 한번 들어가서 실제로 그게 가능한지 한번 보세요. 오늘은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커머셜 딜을 진짜 지금 얼마야? 10시 22분이니까 이제 한 40분 만에 끝내야 돼. 그래서 일로 들어와 버리면 이미 여기다가 폼이 아까 처음에 만들 때 웹폼을 그 템플레이트를 끌어왔기 때문에 여기 이게 이미 들어와 있다 이거예요. 이 폼이. 내가 생성을 안 했는데도. 아니면 어떻게 하냐? 여기 그 메뉴가 또 있어요. 이 메뉴에서 여기 보면은 apply template라는 게 있어요. apply template.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아까 그 템플레이트 끌어오는 거를 안 했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그냥 만들었는데 이것도 뭐 집어넣어야 되니 막 또 좀 뭐 오래 하신 분들 잘 알겠지만 나온다고 그러네. 지금 에스터께서. 그러니까 아니면 여기에 add apply template라는 게 있어요. 그 템플레이트를 하면 또 이게 임포트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은 매번 할 때마다 그걸 안 해도 되고 그 템플레이트만 오히려 더 강화해서 제대로 해놓으면 여러분들께서 쉽게 오파를 쓸 수 있다. 이거 저번에 우리 그 에이전트 중에 그 오재영 씨께서 이제 저한테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저도 이거 되게 감사드리고 저도 뭐 사실 잘 몰라요 이걸. 제가 요새 뭐 오파 쓸 일이 뭐가 있어요. 제가 오파를 근데 이제 일을 안 하니까 오히려 여러분들보다 제가 점점 더 좀 이렇게 뭐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참 제가 그러기에는 아직 좀 너무 빠른 게 아닌가 싶은데 너무 뒷방 늙은이로 이렇게 물러나는 거는 좀 그런데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요새는 저도 좀 더 액티브하게 전면에서 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그거는 다 치우고 일단은 내가 이제 오파를 써야 돼.
그럼 오파를 우리가 쓰면은 가장 먼저 오늘은 APS만 쓰는 걸로 나머지는 뭐 사실은 바이어 리프레젠테이션이나 바이어와 하는 계약이 우리가 두 개가 있죠. 상대방 셀러와 바이어의 계약인 APS가 있고 이 손님과 내가 에이전트로서 역할을 하는 그 계약서가 또 따로 있죠. 그게 뭐야? 워킹 위드 리얼터, 그 다음에 바이어 리프레젠테이션. 그 다음에 이거를 동시에 나는 뭐 바이어 에이전트고 너는 뭐 셀러 에이전트고 셀러가 이거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confirmation of cooperation and representation. 이에서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이 계약서를 쓸 때는 내가 지금 누구랑 계약을 하는지 기본적인 그런 컨셉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물론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지금 우리 여기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은 시작하신 지가 얼마 안 된 분도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랑 계약을 하는지, 이 계약서는 누구를 위한 건지, 그게 첫 번째라고 내가 그랬죠. 그 중에 이제 이 계약서, 이 여러 가지의 지금 몇 가지 폼이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겠어요? 이거겠지. Agreement of Purchase and Sale. 응? Agreement Purchase and Sale이라는, 이게 실제로는 여기 계약서를 볼 때는 항상 계약서 첫 번째 누구와 누가 계약하는지 바이어와 셀러가 계약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거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지금 누가 계약하는지. 바이어 리프레젠테이션 어그리먼트는 바이어와 홈 스탠다드가 같이 계약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이 주체가 각각 다르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물론 뭐 계약서를 다 만들고 도와주지만 이 주체는 다르다. 이 지금 커머셜 계약서를 하나 지금 뭐야 이거 3.4밀리언짜리를 하나 해서 이거 보니까 2.5%를 줘. 그러면 얼마야? 3.480 곱하기 0.025 87,000불. 87,000불이면 야 요거 한 건만 하면 내가 올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다 이거. 그래서 내가 이걸 계약을 해서 오파를 보내야 돼. 근데 오파를 할 줄 몰라. 그러면 그게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는 진짜 남은 그 30분 만에 오파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돼야 된다. 그러려면 바이어. 자, 이거를 오파를 언제 하느냐? 오파는 좀 오늘 하는 거지. 6일날. 요 위에는 오파를 하는 날이에요. 바이어는 누구냐? 바이어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바이어가 보통 이 커머셜은 법인으로 하는 경우가 많죠. 법인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직 법인이 셋업이 안 돼 있어. 근데 내 손님이 이거 내가 처음 하는데 일단은 뭐 내 이름으로 하고 아무개 리로 하자. 아무개 리로 하고 이 아무개 리가 법인을 하나 셋업을 하려고 해. 그래서 아직은 셋업이 아직 안 됐어. 아직 셋업이 안 돼서 일단은 내가 이름을 할게요. 그런데 나중에 이거를 법인으로 바꿀 거예요. 그런 이제 내용을 나중에 그 뒤에 스케줄에다가 써야 돼요. 그럼 이제 커머셜. 오케이. 셀러는 이게 법인으로 돼 있어요. 이 넘버 컴퍼니라는 건 여러분들 뭔지 다 알죠? 컴퍼니는 여기 보면 이 누구든 어느 회사든 홈스탠다드 리얼티 잉크도 마찬가지로 요런 똑같은 넘버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레코에 넘버가 있듯이 그냥 식별하기 위한 법인의 넘버예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넘버예요. 홈스탠다드 리얼티 잉크도 마찬가지로 저런 넘버가 있어요. 그거는 비즈니스 넘버랑은 달라요. 우리가 이제 세금을 내기 위해서 CRA에서 비즈니스 넘버를 줘요. 그거는 내가 세금용이고 저거는 우리가 뭐 좋은 팀인데 레코에 뭐 레코 번호가 있듯이 일종의 식별하기 위한 온타리오의 번호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게 23만 아닌가? 2.3 230만 7,797 번째에 셋업된 컴퍼니인 것 같아요. 이 온타리오에서 셋업된 컴퍼니라는 얘기예요. 온타리오 컴퍼니는 뭐냐?
온타리오 컴퍼니는 온타리오에서만 그게 이 존재가 가능한 법인인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법인을 했어. 근데 내가 보니까 온타리오에서도 영업을 할 거고 뭐 무역을 하는데 저쪽 밴쿠버 쪽에서도 앞으로 뭐 비즈니스를 할 거다. 그러면 이거를 뭐 넘버 컴퍼니인데 뒤에 캐나다 잉크라고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캐나다. 그거는 연방에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뭐 누구든 다 그걸 먼저 하지. 왜 이걸 하냐? 뭐 내가 예를 들어서 그럴 필요도 없어. 그러면 저쪽에다 보고도 막 이쪽 저쪽에다 그 세무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 나는 지금 필요 없고 나는 그냥 온타리오 레벨에서만 할 것이다. 온타리오 그 법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법인명을 붙일 수가 있어요. 법인명을 붙이면 그게 우리가 홈 스탠다드 리얼티 잉크처럼 그 이름이 있는 법인이 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저런 거를 보통 넘버 컴퍼니라고 부르는 거고. 그래서 저 넘버 컴퍼니가 우리가 이런 거 법인 우리 그 레코에 등록된 브로커리지들이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그냥 넘버 컴퍼니야. 리갈 네임은 넘버 컴퍼니고 트레이드 네임이 뭐 리맥스, 뭐 ABC, 리얼티. 그냥 그거는 트레이드 네임으로 붙인 거예요, 그냥. 근데 실제로는 그 법인의 리갈 네임은 저 넘버 컴퍼니예요.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뭐 주소 쓰고 프론트가 얼마야? 프론트가 지금 42래. 42에 112.9. 야, 요 조그만한 땅이 지금 얼마냐 하면은 348만이에요. 요거 하나 팔면 좋다 이거죠. 올해 겨울에. 요거는 왜 이렇게 나오냐? 땡땡이 끊겼잖아. 끊긴 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가 이제 이게 리걸 디스크립션이 기니까 얘가 땡땡 해놓고 요거를 요 밑에서 컨티뉴를 안 해놨네. 뭐 이상한 놈이네. 땡땡 해놨으면 그게 연결이 돼야지. 밑에 땡땡이 있어야지. 밑에 표시가 없어. 그럴 때는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자, 여기에 항상 우리가 이걸 할 때는 퍼블릭 레코드를 먼저 봐야 된다. 왜냐하면 그게 리갈 디스크립션이나 또 뭐 여기에 들어가서 이쪽 여기 지오 웨어하우스에 가서 그 사람의 주인 이름도 한번 확인해 보고 뭐 이런 거가 있는데 그런 거를 확인해 봐야 된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제 이 프로퍼티를 찾아야죠. 99 셰퍼드 하면 여기 벌써 나와 이스트. 그래서 보니까 리갈 디스크립션이 막 길어요. 여기까지는 써줘야지. 그래서 여기다가 어디 갔나? 리걸 디스크립션을 여기다 이렇게 써줬어요. 이건 뭐야? 여기까지만 쓰면 되겠네. 이렇게 해서 해놨어. 그 다음에 디파짓은 우리가 뭐 통상적으로 한 5만 불 그러니까 5만 불이 아니라 5% 정도 한다 그랬죠. 3480000 곱하기 0.05% 하면 디파짓만 17만 4천이야. 그 디파짓은 언제 갖다 줄 거냐? 보통 upon acceptance. 그리고 디파짓은 누가 가져가요? 리스팅 브로커리지의 트러스트 어카운트로 들어가죠. 그래서 그건 어디냐 하면은 지금 리맥스, 리얼트론, 리얼티, 잉크.
뒤에다가 여기 보면 브로커리지 이렇게까지 쓰는데 그렇게 쓸 필요가 없어요. 차라리 여기다가 in trust 회사 이름 우리 트러스트 어카운트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요까지만 써도 돼. 요까지만 써도 이거는 트러스트 어카운트에 들어가야 당연히 트러스트 어카운트에 들어가야 되는 돈이에요. 여기다가 뒤에다 콤마하고 브로커리지 이거는 이거 뜻이 뭐예요? 이거는 레코의 광고 규정상 우리가 이거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브로커리지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지. 여기에 책이 수표가 payable to 이걸 들어갈 필요가 없다 이거지. 잉크까지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더 안전하게 하려면 in trust 그건 트러스트 어카운트에 넣어라 이런 얘기니까 이렇게만 쓰면 돼. 그 다음에 스케줄은 이제 우리 그 아까 여기에 MLS 보면 항상 이 위에다가 스케줄 B를 올려놓는데 얘는 또 스케줄 B를 안 올려놨어. 일을 엉망이야. 일을 제대로 안 해놨네. 스케줄 B가 없어요. 일단 스케줄 B를 이제 전화를 해서 얘한테 마이클 마우어한테 전화를 해서 야 니네 회사 왜 이거 스케줄도 없냐 일 똑바로 안 해? 하고 스케줄 B를 또 받아야 돼. 그럼 스케줄 B가 없냐? 스케줄 B가 당연히 있어요. 나중에 엉뚱하게 야 이거 스케줄 B 넣어야 돼 또 그런단 말이에요. 일을 복잡하게 하는 거예요. 스케줄이 당연히 들어가야 돼. 스케줄 A and B라 이러버커블 오늘 넣으니까 이건 오파를 이리버커빌리티라는 건 뭐예요? 오파를 넣는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넣는 오파에 대해서 이거의 유효 기간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거. 그래서 여기다가 바이어가 언제까지 기다릴 것이냐? 그 날짜가 나와야지. 어디 갔어? 오늘 넣었으니까 뭐 최소한 뭐 내일 뭐 보통 한 24시간 정도를 주기도 하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커머셜이니까 뭐 주말에는 일을 안 한다. 왜냐면 이 컴퍼니인데 어떤 컴퍼니는 뭐 이거를 오파를 받기 위해서 뭐 이사회에서 뭐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이거는 뭐 조그만한 커머셜인데 어떤 큰 건물을 하나 하려고 그래. 근데 그 건물은 법인으로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삼성전자에서 소유하고 있는 그런 빌딩이 있다 이거죠. 한 100억짜리 건물인데 그걸 하나 하려니까 어떻게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뭐 이거를 거래를 하려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있기 때문에 뭐 어쩌고 막 그래. 그래서 한 일주일 줘야 돼. 그런 데도 있어요. 그리고 바이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면은 뭐 최소한 우리는 6시까지 업무 시간 6시까지니까 저녁 6시까지는 너한테 일주일을 달라 이거예요. 5 비즈니스 데이를 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거 네가 준 오퍼에 대해서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이걸 오퍼를 하기 전에 여기 리스팅 에이전트랑 한번 이렇게 기본적으로 스크리닝을 한번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뭐 그리고 이런 커머셜은 실제로 이 어그리먼트를 쓰기 전에 그걸 뭐라 그래? letter of intent라는 게 있어요. letter of intent. 오늘 이걸 다 하기는 너무 짧은데. 잠깐만 내가 letter of intent라는 걸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커머셜 빌딩을 하는데 letter of intent를 내가 최근에 한 게 뭐가 있었나. 저걸 하면 되겠네. 이거 하면 되겠다. 자, 이런 거를 letter of intent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아직 뭐 결정도 안 됐는데 뭐 이 커머셜 제대로 쓰려면 커머셜 오파를 제대로 쓰려면 진짜 막 변호사가 천불 받고 써줘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 제대로 잘 쓴 것도 아니야. 그냥 걔네는 하는 거를 갖다 놓고
오케이 구글 스탑. 쟤 뭐래? 그래서 어떤 그 이거는 이제 옛날에 오래전에 이제 그 오파를 쓴 그 제가 이제 이걸 보냈는데 오파를 보내기 전에 먼저 레터 오브 인텐트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레터 오브 인텐트. 잠깐만, 지금 질문이 있는데 그 트러스트 어카운트를 안 가진 브로커도 있을 수 있다. 안 가진 브로커가 있을 수 없어요. 레코에서 그 처음에 브로커리지를 셋업할 때는 트러스트 어카운트 그 우리가 받는 커미션 어카운트는 옵션이에요.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손님에게 받는 그 돈은 오케이 구글 스탑. 제가 미쳤나 왜 자꾸 손님에게 받는 그 디파짓은 100% 트러스트 어카운트 들어가요. 그게 없는 회사는 이 레코에 가입된 그 브로커리는 없어요. 그 무조건 그냥 뭐 맨데이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트러스트로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아까 같은 경우에 뭐 조그마한 회사가 뭐 진짜 도둑놈이 뭐 그런 회사는 없겠지만 자기가 돈을 받아다가 그걸 제네럴 어카운트에 넣어버리면 은행에서는 당연히 다 받죠. 이게 뭔지 뭐 모르니까 거기서 아까 17만 얼마가 들어왔는데 이게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보니까 이 큰 돈이 17만 4천이라는 돈이 이렇게만 줘버리면 얘가 그거를 자기 비즈니스 어카운트에 넣어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브로커 오브 레코드가 그 돈을 가지고 어느 날 잠적을 해버렸어. 물론 트러스트 어카운트도 어느 날 잠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최소한 트러스트 어카운트는 우리가 뭐가 돼? 우리가 내는 레코 라이센스로 내는 돈이 있잖아요. 440불 정도 냈죠. 우리가 매년 내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저게 인슈런스 커버리지가 돼. 그러니까 그거는 트러스트 어카운트가 없는 그런 브로커지는 없다. 커미션 어카운트는 트러스트 어카운트가 없는 브로커지가 있어요. 조그마한 회사랄지 뭐 이런 데는 그냥 트러스트 어카운트. 근데 지금 우리가 레코에서 가끔 와서 이제 저희도 뭐 얼마 전에 그때 간단하게 어디스를 했는데 그럴 때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거는 리얼 에스테이트 트러스트 어카운트. 이 돈. 이 고객의 돈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가. 그게 걔네들의 첫 번째 그 컨선이에요. 커미션을 제대로 주고 있는가? 그거는 별로 컨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돈이 제일 중요한 돈이에요. 그 레코에서 관리한 이 돈. 이 돈을 갖고 장난을 치면 그건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저희가 항상 이 돈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을 하고 또 여기 끝에 아까 뭐 17.50이 더 들어오고 어떤 거 17.50이 덜 들어오고 막 이런 경우에 그 돈을 진짜 센트까지 맞춰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굉장히 더 신경을 쓰는 것이다. 컴플리션 데이트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죠. 컴플리션 데이트는 뭐 지금 예를 들어서 했는데 그건 이제 서로 합의를 해서 뭐 정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한 3, 4개월 후에 하겠다. 5월 1일 날 한다 이거예요. 오케이. 뭐 그거는 자기네들이 정하기 나름이니까 뭐 그것까지 뭐 이거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은 뭐 이게 지금 빈집이야. 빨리 하고 싶어. 이건 니고시에이션 하는 중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컴플리션 데이트는 중요하다. 특히 렌트 같은 경우에 지금 비어 있어요. 근데 컴플리션 데이트와 그 금액이 얼마인지가 동시에 가만히 돼야 되겠지. 그러면 비어 있는데 난 2달 후에 뭐 2,000불을 들어오겠다. 근데 거꾸로 1,900불인데 내일 당장 들어오겠다. 그러면 그게 더 유리한 거죠. 그래서 컴플리션 데이트와 가격은 어떻게 보면 같이 해결이 돼야 돼.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예를 셀러가 돈이 급해. 돈이 급한데
커머셜이니까 이걸 줄창 어떤 거 막 넣어가지고 컨디션을 막 넣어가지고 뭐 내년 여름에 클로징 하겠다. 그러면 뭐 돈을 제값을 줘도 안 팔겠죠. 아니 난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서 지금 이걸 파는 건데 그때까지 할 거면 뭐하러 내가 지금 파냐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이 컴플리션 데이트와 이 프라이스는 항상 같이 연동되는 거예요. 파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뭐겠어요? 지금 돈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향후 이게 부동산 경기가 떨어질 것 같아서 혹시 몰라서 지금 판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내가 지금 수많은 프로퍼티를 갖고 있는데 야 이게 지금 내가 지금 캐시가 막혔다. 그래서 이걸 파는 거예요. 근데 엉뚱하게 향후에 내년 여름에 클로징 해줄게. 빌더 중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빌더 중에는 그래 니네 집 실제로 가치가 이거 3.45 내가 다 해줄게. 근데 2021년 8월 그러니까 1년 반으로 잡는 애들이 있어요. 클로징을. 그리고 중간에 컨디션이 엄청나게 많아. 조닝 체인지도 확인해야 되고 뭐도 확인해야 되고 그래서 그 컨디션만 6개월이에요. 그러면 나 같으면 당연히 그 딜을 안 하죠. 야 2021년 가면 이거보다 더 받을 수 있어. 내가 뭐 하려고 그거 지금 17만 불조차도 내가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것도 지금 어디가 있어? 이 부동산 여기에 트러스트 어카운트에 그냥 박혀서 내가 건들 수가 없는 돈이야. 그럼 내가 그냥 팔기만 하고 코만 걸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왜 팔아? 바보가 아닌 이상 안 팔죠. 그러니까 딜이 안 돼. 그런 딜이 안 돼. 그러니까 그런 오파가 서로 들어온다고 해도 안 받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괜히 에이전트가 힘들기만 해. 실제로 저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옛날 제가 한 십몇 년 전에 커머셜 이런 건물을 하나 리스팅을 해놨어요. 한국에 갔어요. 한국으로 나한테 이메일이 날라왔어요. 그 리스팅 하는 중도 아니었어요. 그냥 내가 그 트랜잭션을 그 전에 내가 바이어로 사준 프로퍼티였어요. 그랬는데 지금 포세일로 리스팅도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어떤 빌더한테 이메일이 왔어요. 그러더니 그거를 엄청 돈을 많이 주고 사겠대. 내가 지금 같았으면 그 콧방귀도 안 켰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는 내가 그래도 초짜 시절이니까 금액이 그 당시에 거의 12 밀리언이었어요. 그 당시 2006년도인가 2007년도인가 와 그래가지고 12 밀리언이면 내가 그거 커미션 1%만 받아도 12만 불이잖아요. 2% 받으면 24만 불. 그 당시 벌써 십몇 년 전에. 그러니까 한국에서 내가 그걸 막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또 일찍 돌아왔어. 그것 때문에. 그 개코나 사람만 괴롭히고 결국 딜이 하나도 안 됐어요. 이것도 컨디션 있고 저것도 컨디션 있고 하고 클로징은 먼 훗날 괜히 사람만 피곤하게 하고 에이전트가 또 그렇다고 해서 그걸 모른 척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괜히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딜은 하나도 안 되고 셀러한테는 괜히 허황된 바람만 넣어주고 그 셀러가 나중에는 낮게 들어오는 오파를 보지를 않는 거예요. 괜히 그놈의 그 큰 금액을 보는데 사실 그거는 이룰 수가 없는 거고 그러면서 걔네들이 어떤 식으로 하느냐 커머셜에는 장난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무서운 세계인데 저 프로퍼티를 하나 내가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아까 같이 그런 식으로 해. 그래서 시간을 질질 끌어. 그러다가 이거 안 됐어 하고 던져버려. 한 6개월 후에. 그러면 이제 주인이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내가 요번에 이거 팔면은 얼마가 들어온다 막 그러다가 그래 힘이 쭉 빠져. 그 오파가 또 비슷한 게 하나 들어와. 에이전트가 다 달라. 주인은 몰라 그게 누군지. 근데 애초부터 얘네들은 다 한패야. 그리고 최종적으로 나중에 엄청나게 시간을 질질 끌고 이 사람이 경제적으로 막
급해. 진짜 급해. 왜냐면 얘네들은 우리가 지금 이 프로퍼티를 딱 체크를 하면 이 사람의 지금 론이 얼마가 있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여기에 법인이 누구고 여기 법인의 지금 사장이 예를 들어서 누구고 다 알잖아. 그럼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프로퍼티 우리 지오 웨어하우스에 가면 다 볼 수 있죠. 지오 웨어하우스에서 가서 다 볼 수 있고 다 볼 수 있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론이 얼마 있다는 얘기까지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재정 상태를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얘네가 아, 지금 뭐 이렇게 웹폼에 대해서 끌어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오케이 맞아요. 저런 식으로 이제 저렇게 하면 이제 웹폼 바로 끌어올 수 있어요. 그랬는데 제가 약간 이 얘기가 좀 다른 데로 빠졌는데 이 커머셜 같은 경우에는 진짜 힘 있는 애들이 많아요. 막 큰 빌더들 막 이런 애들이 그 뒤에서 중간에 많은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막 쑤신 다음에 결국은 그거를 컨디션을 끌다가 던지고 또 두 번째 온 놈이 또 끌다 던지고 그 만신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셀러가 뭐 아주 스트롱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다가 한국 사람이 뭐 어떻게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좋은 위치에 하나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얘 지금 재산 상태 얘가 얼마가 버틸 수 있다라는 것까지 다 알아. 그리고 질질질질 끌어.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가격을 확 후려쳐서 그걸 사는 거예요. 얘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걸 알거든. 그러니까 가격을 후려쳐서 왜냐하면 이게 변호사들이 액세스를 해서 이 프로퍼티를 하면 왜냐면 이게 레지스터가 되잖아요. 모게지 같은 게 모게지는 그 등기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프로퍼티가 밸류가 얼마인데 지금 모게지를 내고 있고 거기에 레이트에 월 페이먼트까지 다 나와.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한 달에 지금 5만 불씩 내고 있구나. 그러면은 지금 5만 불씩 내면서 이걸 버텨야 되는구나. 그러면 얘가 지금 힘들다는 걸 너무 잘 알아. 그리고 얘가 가지고 있는 프로퍼티를 쫙 스캔을 할 수가 있어요. 존킴 이름으로 돼 있는 그 프로퍼티를 다 스캔해. 그래서 존킴은 얘가 이 하우스에 있는데 하우스에도 모기지를 많네. 그럼 얘는 지금 최대한 땡길 수 있는 만큼 다 땡긴 애야. 그것까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걸 꼭 팔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얘를 시간을 끌면서 뭐 갑자기 리맥에 있는 에이전트 하나 쓰다가 얘를 버려. 그리고 또 갑자기 뭐 홈라이프에 있는 에이전트가 와서 또 깜짝거리다가 얘도 버려. 맨 마지막에 그냥 사갖고 그거를 후려쳐서 하나 사는 거예요. 그 시기에 던질 수밖에 없는 시기에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컴플리션 데이트와 이거는 같이 연동돼야 된다. 거. 뭐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제가 아까 전에 우리 그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홈 스탠다드 우리 그 거기에다가 기본적으로 어디에다가 뭐를 써야 되고 어디에다 뭐를 써야 되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진짜 시간 낭비다. 서로 이 다들 똑똑한 사람들끼리 뭐 유치원생 같은 그런 질문은 하지 말고 우리가 이거 어디가 왜 안 켜져 이거 홈 스탠다드 다시 얘가 왜 이래? 얘 왜 이래 진짜? 이 문제네. 야, 브로커 포탈에 가면 제가 여기다가 그때 여기에 뭐 이거는 리스의 내용이지만 기본적으로는 다 비슷해. 뭐 이런 거 내용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여기 이메일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뭐 그 친구가 이제 이메일 알려주겠죠. 어디로 그러면 오파를 보내라. 아니면은 얘가 여기 있는 마이클 마우라는 애 여기 클릭을 해보면 여기가 나와요. 음, 음. 체럴
이 커머셜 빌딩에 무슨 체류라는 게 큰 의미는 없는데 하우스나 뭐 이런 건 아니겠지만 뭐 여기도 봤더니 뭐 부엌 시설도 있고 뭐 어떤 체류이 뭐 들어가는지 기본적으로 여기다 쓸 수 있어요. 뭐 프리츠랄지 거기에 뭐 어떤 대단한 뭐 그런 건 없겠지만 어떤 데는 뭐 테이블이 있다든지 지금 자기네들이 뭐 테이블이 있는데 뭐 뭐 5 자기네들이 쓰던 뭐 테이블 주겠다. 데스크라고 하죠. 데스크. 변호사비가 1,000불이 넘는다. 변호사비 1,000불이 넘는다. 변호사비 1,000불이 넘죠. 그 무슨 말씀이신지. 오퍼 플러스 리스 어그리먼트를 하는데 커머셜. 근데 이거를 변호사 이런 거를 지금 그 줄리 씨 같은 경우에는 랜드로드 입장에서 그 어그리먼트를 쓴 거죠. 그거를 하나 이제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그 양식이 있잖아. 그럼 뭐 본인이 그냥 그 양식을 이용해서 뭐 그 테넌트하고 계약을 하면 되지 뭐. 그 다음부터는 한 번은 제대로 만들어놔야 돼. 이 리스 어그리먼트. 랜드로드 입장에서는 그걸 하나 만들어놔야 돼. 그래서 왜냐하면 그 1,000불이 들어가도 그거를 클리어하게 막 이거는 누가 페이하고 이건 나중에 어떻게 되고 그걸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야 네가 이렇게 했잖아 라고 얘기할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거는 클리어하게 해놓는 게 좋다. 전자사인 오늘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냥 전자사인은 제가 11시에 우리가 그거를 여기에서 그냥 여기에서 보면 돼요. 여기에서 그냥 같이 잠깐 보고 그 얼마 오랫동안도 안 해. 그러니까 그냥 컨티뉴 하는 걸로 교육을 같이 중간에 이게 가다가 이게 맥이 끊기면은 좀 사람이 맥이 끊기더라고. 그래서 지난 여기 어딨나 엘리엇 이게 누보인데 누보가 뭐 여러분들이 다 뭐 할 건 아니니까 요거는 일단 이렇게 해놓고 하면 뭐 잠깐 같이 보고 뭐 그다음에 또 우리 컨티뉴 하면 되니까 뭐 거기에도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고 채를 중에 뭐 여러 가지 올 뭐 윈도우 커버링 우리가 이게 생각을 해봐요. 거기에 뭐 필요했던 것들 뭐 무슨 블라인드 같은 게 있었다 이거예요. 그럼 그건 놔두고 가야지 당연히. 그리고 뭐 라이트 픽스처 라이트 픽스처가 다 있어야지. 뭐 저 위에 있던 뭐 이런 거를 또 떼어가면 안 돼. 그 다음에 뭐 H백 같은 거 그런 시설들 특히 커머셜에서 중요한 거는 아까 같은 이거는 뭐 말만 커머셜이지 그냥 하우스죠. 근데 실제로 된 무슨 이런 뭐 플라자 형태랄지 뭐 이런 데는 위에 그 저기 천장에 그 지붕에 그런 게 히팅 시스템 있잖아요. H백 그런 시스템 거기 있는데 그게 되게 비싸. 그래서 그게 남아 있어야 돼. 그거 띄어가면 어떻게 돼? 계약을 제대로 안 해놨는데 그거 띄어가. 지금 이건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내가 그 더 디테일하게 오파를 쓰자면 거기에 올라가서 올라가지는 않더라도 뭐뭐뭐가 있는지 그걸 아이템을 받아서 여기다 써야 돼. 그리고 지금 그 줄리 씨 같은 경우에도 같은 그 테넌트와 계약을 했는데 과연 그러면 이 H백의 그 다음부터 H백의 처음에 제공은 내가 했는데 관리 비용은 뭐 누가 낸다든지 그런 것들이 사실은 계약서에 다 들어가야 돼요. 리스 계약서에. 커머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해요. 이 돈을 누가 낼 것이냐 나중에.
그렇지 않으면 야 그거 왜 내가 내? 그거는 랜드로드가 당연히 공급 그 랜드로드 거고 랜드로드가 제대로 관리를 해서 나한테 하고 나는 뭐 유틸리티 비용은 내가 내더라도 그건 네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면서 분쟁이 붙고 나중에 뭐 야 그 돈은 내가 못 낸다. 네가 내야 된다. 그러면서 맨날 거기서 또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스 계약서는 첨부를 내고라도 제대로 한번 딱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테넌트가 바뀌면 그때는 뭐 그 계약서가 있으니까 그걸 똑같이 계속 쓰는 거지. 오늘의 뭐 취지는 사실은 이거를 뭐 어떻게 오파를 쓰는가 이거는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이걸 오파를 쓰고 이 스케줄 A에 대해서 잠깐 제가 언급을 할게요. 우리가 스케줄 A를 할 때는 우리 여기 클로즈라고 하는 거기에다가 기본적으로 막 이렇게 넣어놓은 게 있어요. 이거는 뭐 절대적인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할 때 저는 스케줄 A는 본인이 다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근데 그래도 이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은 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거를 보고 조금 아이디어를 얻으라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래도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이게 다 일부러 카피를 뜨기 좋게 하기 위해서 뭐 PDF 파일이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텍스트 파일로 돼 있어요. 그 워드 파일 같은 경우에 내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쭉 카피 페이스트를 한다 이거야. 카피 페이스트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이걸 쭉 한번 읽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밸런스 오브 퍼체스 프라이스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는 하겠지. 뭐 이런 거 넣을 만한 건 넣고 뭐 뺄 만한 건 빼고 이러면서 우리가 이거를 자기가 한번 쭉 읽어봐야 돼. 그래서 뭐 쓸데없는 건 괜히 넣지 마. 쓸데없는 걸 넣어서 괜히 뭐 자기가 또 잘 이해가 안 되는 거 이런 거 넣지 마. 자기가 모르는 거는 아니면 누구한테 물어봐서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걸 정확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넣어야지. 오파를 쓰면서 자기가 몰라.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너무 이게 큰 거를 할 때는 여러분들께서 아직 경력이 안 되신 분이라면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뭐 400만 불, 500만 불짜리를 하는데 이 잘못해가지고 그거를 실수를 하면 안 되니까 차라리 그런 거는 좀 경력이 있는 사람하고 야 내가 너한테 뭐 한 쿼터나 하프 나눠줄 테니까 같이 해서 이 일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일을 제대로 마치는 게 더 중요해요. 뭐 그걸 제대로 못하면 제로잖아 제로. 그러니까 약간 여기에 우리 뭐 에이전트나 누구든 지금 경력이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또 이 사람들마다 달라요. 스페셜티가 어떤 사람은 커머셜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레지던셜만 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커머셜을 잘 모르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해서 차라리 요거를 이렇게 해서 같이 해서 좀 이거를 완성시키고 커미션에 대해서 좀 나랑 쉐어하자 이렇게 해도 돼. 그래서 오늘 제가 하려는 거는 사실은 이거를 그 웹폼에서 어떤 식으로 이걸 할 것인가 해서 이제 이걸 다 했어. 다 했다고 쳐요. 예를 들면.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이 파일에서 일단 세이브를 해야지. 세이브를 했어. 세이브를 해서 이제 이 다음에 절차는 뭐예요? 셀러랑 사인을 해야지. 셀러가 바이어가 사인을 해야지.